그런 걸 막 스트레스가 움직이면 스트레스야. 이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긴 한데 이게 매사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면 이게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영화오독 39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둘이 하는 날입니다. 요즘 한 6주? 7주? 8주? 이것까지 8주인가요? 아닌가? 6주인가? 이거 6주가 됐나? 6주 연속으로 녹음하기 30분 전에 문자 띡 보내서 오늘 못 가요. 한 줄 통보. 동바한테 당한 지 벌써 6주째입니다. 6번째. 연속 6번째고 누적으로 치면은 지금 한 10번쯤 되는 것 같은데. 10번은 안 되나? 그래서 오늘 동바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나왔고, 만드레이크는 예정대로 그 크로아티아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분을 섭외를 했는데 맞다. 여자분? 네. 섭외를 했죠. 근데 만드레이크가 가면서 오늘 녹음 안 한다고 가짜뉴스를 그 여자한테 주고 갔어요. 그 며칠 지난주에 저 탑정에서 만나갖고 먼저 만드레이크 소개를 해줬거든요. 만드레이크 엄청 좋아하대. 그랬더니 그날 것 같았어요. 둘이 술 늦게까지 먹고 우리 먼저 갔진 않았는데 만드레이크가 그 여자분한테 오늘 녹음 안 한다는 가짜뉴스를 주고 갔어요. 자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내일 녹음 거 알지 했더니 녹음 안 한다고 그래서 나 약속 잡았는데. 아, 진짜요? 이게 뭐 안 될래니까 하여튼 모든 게 겹쳐서 안 되는 거야. 거기에다 지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 다음 주에 개봉하게 돼 있죠. 네. 어떤 가족이라는.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에서 히로카즈 감독을 다루어서 방송이 막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로도를 이제 팟캐스트에서 검색하면 수십 개가 나와요.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거로도를 우리가 선정을 했죠. 과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대로 영화오독은 셔터를 내리게 되는 것인지. 귀두가 주목되는 회차입니다. 거로도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거 문직이 이거 하자고 했잖아. 네. 제가 여러 개를 네. 그 여름 하면 생각나는 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다 선정했죠. 네. 아니, 하나는 아니었어요. 썸머타임 머신 블루스? 그건 아니고. 아니고. 네. 여름이면 생각나는 영화를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3개 올렸어요. 2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거, 하나는 뭐 딴 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올렸는데 아무도 선뜻 뭘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제가 이제 고를 때는 그 3개 중에 2개는 본 영화고, 거로도는 제가 보려고 시도를 한 2-3번 했는데 끝까지 못 보고 중간에 그래서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랐고. 여기다 실험을 하지 말라고. 여기는 실험하는 장소가 아니야. 증명하는 장소야. 일단 봤는데 역시 막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보고 나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줄 평가 저 소감까지 이게 좀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렸네. 네. 그렇군요. 일단 근황 토크를 좀 해야지. 시간도 많은데 근황도 안 하고 영화 얘기하면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큰 사건이 또 있어가지고. 뭐였죠? 이혼했나요? 이혼은 사실 별거 아닐 것 같고요. 이혼 뭐 하려면 하는 거지 뭐. 뭐 결혼해달라고 발목 붙잡고 늘어질 때 언제? 그때는 그때고 뭐 사랑해. 그렇지. 영원한가? 그렇지. 그래서 좀 충격적인, 다들 놀라셨을 만한 일이 생겨서 저도 최근 한 며칠간 좀 정신없이 경험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문 다녀오셨어요? 어제 조문 갔다가 오늘은 추도식에 있다가 녹음하러 왔어요. 나와서. 7시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나왔지. 시작하자마자.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당원이자 동지이자 당원 동지죠. 그리고 일단 이종표 같은 분이었는데
행동하는 양심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15년 동안 지지자로서 살았었는데 이게 참 저의 15년이 물거품이 돼서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노회찬 이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원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지를 받들어야겠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원망은 거기 어제 조문 갔을 때도 저는 사람 없는 시간에 갔어요. 낮에 대낮에 직장인들 못 오잖아요. 근데도 꽤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기자들이 그 분향소 앞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데 내 다리부터 보였겠지. 내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얼굴이 딱 들어가면서 플래시가 타타타타 터져. 근데 나한테 막 질문 카메라 아니 마이크 있으면 질문하다 그래서 질문 이어가는 거야. 김어준인 줄 알았나 봐.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아 진짜 그렇겠다. 아무튼 말 걸다 기자가 저기 어떤 관계로 오셨나요? 말을 받고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으시나요? 그런 상황. 종종 받습니다. 종종. 음식값도 깎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런 척하죠. 아무튼 그 원망이 들어요. 그 조문을 갔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나는. 네. 뭐 지지자거나 후원자거나 당원이거나 아니면 평상시 노회찬 의원을 아꼈던 사람이거나 별로 아끼진 않았지만 이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충격받아서 덩달아 충격받은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고 뭐 분향소까지 오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평상시 뭐 했나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죠? 지금은 그렇게 추모 댓글을 달고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10만 원이라도 후원해 보셨나요? 노회찬 의원한테? 그거 10만 원은 연말이 되면은 그대로 다 세액공제해서 10만 원 그대로 다 돌려주는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안 해보고 이런 때만 뭐 아까운 사람이 갔다 어쩐다 뭐 추모 뭐 그래서 뭐 영원히 살아 있을 거다 뭐 이런 댓글이나 달는 사람들 보면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돈을 왜 받았겠어요 노회찬 의원이. 뭐 야인 시절에 받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어렵게 지옥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본인은 고려대 출신인데 마음만 먹으면 그 시절에 고려대 출신이면 대기업에 모셔가던 시절인데 학교 과사에 대기업부터 쭉 삼성 현대만 해서 쭉 막 각종 은행 국민은행 무슨 은행 원서가 과사에 다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데 이것 중에 제발 좀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근데 스스로 용족공으로 지옥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 빈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르면서 사셨는데 다들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는가.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그렇지만 내가 죽였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죽인 것 같다. 왜 나는 조금 더 많이 후원해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키보드 워리어 짓을 하면서 노회찬을 방어해주지 못했을까? 귀찮아서 안 했겠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원망도 들고 또 하나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떻게 유지를 받들어야 되나? 당원 동지로서 어떻게 유지를 받들어야 될까? 제가 요즘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를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당 게시판도 그렇고. 아 정말요? 특히 굉장히 실망했던 거는 금감위 원장이었던 그 김기식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보수 세력 쪽에서 막 공격을 많이 했죠. 김기식의 그 과거 뭐 아주 쥐똥만한 해외 시차를 피감기관의 돈으로 갔다 왔다라는. 근데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네. 아무튼 그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사퇴 논평을 냈어요. 사퇴해라. 물론 고심 끝에 내린 사퇴 논평이었겠지만 김기식 금강위 후보자가
야인일 때는 정의당하고 손잡고 일도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뒤에서 총질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만큼 재벌 개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그리고 누가 지금 김기식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뒤에서 공작하는 건지가, 김기식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좋은 건지가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았는데, 글들을 많이 썼는데, 노회찬 의원의 유지대로 노회찬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걸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는 좀 더 당에다 더 적극적인 애정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하지 않았던 그 포섭 활동을 이제 다시 적극적으로 몇 년 중지한 지 몇 년 됐는데 당원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시키고, 그게 노회찬 의원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몇 주 연속으로 무단 결석을 하는 동발을 미워하고 동발을 욕하고 이런 거보다는 당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당원으로서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든 요즘 이틀 3일이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할 말 있나요? 당비를 더 많이 내실 계획인가요? 네, 아니 사회 한번- 지도층 인사시잖아요. 무슨 사회를 제가 어떻게 아니, 지도를 합니까? 이건 안 나가겠지만 사회 지도층이 아니면 뭐가 사회 지도층입니까? 사회지도층은 그런 직업이 정해주는 게 직업이 아니죠. 많이 정하죠. 직업이 물론 이제 네. 많이 정하긴 하는데 네. 제가 그리고 네, 그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윤리 의식을 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 그 직업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 상당한 윤리 의식을 직업적으로 요하는 사람들을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고 착을 하고 는 사인이 아니에요, 공인이에요. 공인의 정의가 뭡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 세금의 보조를 받죠. 또 면세 사업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앞으로 발언을 좀 더 조심하고 노인들을 노인을 공경하고 네. 당비를 많이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의당 가입한 것도 사실 네. 이 작가님이랑 또 다른 행님들이 들라고 그렇게 막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을 하고 안 들면 뭐 죄진 거 마냥 그럼요. 죄책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제가 경찰서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들었는데 네. 그때가 마지막 포섭 활동이었는데 다시 아, 시작해야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전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다들 그랬겠지만 이게 가짜 뉴스인지 처음에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첫날 둘째 날까지는 별로 그렇게까지 막 슬프거나 안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어제 그저께부터 너무 좀 마음이 안 좋고 가족이 누군가 돌아갔을 때만큼 그것보다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었지만 더위 때문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젯밤에 조문을 또 갔다 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줄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근데 안 울려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집에서 혼자 울고 그랬는데 안 울려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막 그때부터 콧물을 흘쩍거리고 눈물을 막 흘리시길래 그 대기하는 시간부터 조문하고 또 그 상주분들이랑 인사하고 할 때까지 너무 많이 울고 또 울음 참느라고 머리까지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네요. 화내. 노여하지 말라라고 있었나요? 뭐 남을 탓할 것 없다고 있었나요? 유서에. 참 그렇지만 좁쌀 한 톨의 가치도 없는 두루킹 같은 놈이 태양을 꺼트리다니. 예, 참 세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검하는 새끼들도 개새끼들 진짜.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뭐
또 다른 초인적 인물은 또 다시 등장하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오늘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살아생전에 불렀던 육성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나오는데 참 조그마한 일화들 얘기하는데 그거들도 참 들으면서 좀 그랬어요. 그 여성의 날에 장미꽃 하나씩 또 드리고 했다는 거 우리도 이제 할까요 그거? 이제 그런 거 하는 것도 뭐 문화로 자리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정의당 가입 지지율도 좀 오르고 가입도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보세던데 횡보세 0.1% 올랐더라고요. 아침 거에는. 근데 그 이후 거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네요. 네. 가입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탈퇴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뭐 했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 해서 근데 그거는 고인의 유지를 반대되는 행동 같은데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더 저처럼 포섭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주시면 어떨지. 네. 그분 얘기는 그만하고 영화 좀 한 주간 봤나요? 네. 뭐 봤어요? 걸어도 인크레더블 두 개 인크레더블 1 봤습니다. 1? 2를 이제 보려고 2를 보려고 봤는데 2를 뭐 언제 보겠습니까? 나중에 또 VOD로 풀리면은 봐야죠. 그래서 3 나올 때 참 하면서 2를 이제 보는 거죠. 네. 1은 기억이 안 나서 1 어땠어요? 1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제가 14년 전인데. 그렇죠. 언제고 2004년인가 3년인가 나왔어요. 사실 그런 영화 잘 안 보거든요. 애니메이션. 근데 2가 재밌다고 하도 그러길래 봤더니 진짜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냥 저런 디즈니 그런 영화랑 다르게 재밌었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렇군요. 저는 미션 임파서블을 보고 또 뭐 봤지? 또 미션 임파서블 봤는데요. 이 정도 되면 역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게 1이었거든요. 1. 첩보물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렸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회를 거듭할수록 이게 첩보물이라기보다는 액션 영화처럼 전무해 갔는데 액션이 더 강조되면서 블록버스터 액션이. 근데 요번 거는 분명히 액션이 많이 강조돼 있기도 하지만 속이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얼굴 가면 묻히고 목소리 변조하고 머리 쓰고 그런 것도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또 슈퍼맨이 나오잖아요. 요번 미션 임파서블에 슈퍼맨이 나옵니다. 진짜 슈퍼맨이 나오나요? 맨 오브 스틸 헨리 카빌 슈퍼맨이 나오니까 엄청 센 아군을 하나 이제 CIA로 나와요. 헨리 카빌이 엄청 센 아군을 슈퍼맨의 이미지랑 더 씌워지면서 엄청 센 아군을 하나 등장시켰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톰 크루즈가 이제 현역에서 빠지려는 모양이구나 했더니 아니야. 톰 크루즈 아직 욕심 있어. 한 3편은 더 찍으려나 봐. 헨리 카빌 죽여버리대.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오토바이 액션이랑 자동차 추격신이잖아요. 네. 톰 크루즈가 워낙에 오토바이 매니아기도 하고 그래서 오토바이 추격신 항상 나오고 확실히 요즘 바이크계의 추세를 반영했다. 이 전까지는 슈퍼스포츠 계열 바이크를 많이 썼거든요. 슈퍼스포츠 계열이라면은 레이싱용 오토바이 일명 우리 쇼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동안 많이 등장시켜 왔었는데 최근에 바이크계의 흐름이 슈퍼스포츠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슈퍼스포츠 바이크에서 듀얼 퍼포머라든지 그러니까 오프로드도 갈 수 있고 평지도 갈 수 있는 도로 온로드도 갈 수 있는 듀얼 퍼포머라든지 아니면 스크램블러 클래식 바이크 이런 쪽으로 바이크 세계의 추세가 변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돼서 톰 크루즈는 BMW 모토라드 R90라는 모델을 스크램블러 형식으로 개조한 모델을 타고 역시나 하이브 안 쓰고 질주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여주 이 여주 예전 이지 여자친구 닮았죠? 아닌가요?
레베카 퍼거슨 씨는 듀얼 포포머를 타고 그 톰 크루즈를 추격하면서 쫓아가요. 또 그런 거. 바이크계의 흐름도 최신 그 유행도 잘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톰 크루즈가 차 타고 막 도망가다가 항상 BMW를 등장시키거든요. 이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아무래도 그 다이내믹 드라이빙의 상징이다 보니까 BMW가 막 도망가다가 어느 차고에 당도해서 차를 버리고 다른 차로 갈아타고 다시 도망가요. 근데 갈아타는 차가 예전 완전 뭐 3세대 정도 되나 뭐 그리고 예전 BMW인데 그걸 타고 또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또 그 카체이싱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구형 BMW를 타고 도심을 막 파리의 그 좁은 골목골목을 막 누비고 다닙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 구형 BMW를 보면서 이거는 톰 크루즈가 이거 제작에도 관여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마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늙고 이제 노쇠하고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 아직도 이렇게 뛰어다닌다.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톰 크루즈 성룡이야. 이 영화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뛰고 막 점프 뛰고 떨어지고 막 부서지고 막 날아가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그 구형 BMW가 등장해서 그 파리 시내를 막 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마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저는 그게 그 장면에서 톰 크루즈의 모습이 좀 오버랩 됐어요. 알렉 볼드윈도 살 많이 빼고 나와서 참 멋있고 그리고 여기 어바웃 타임 봤어요 영화? 네. 어바웃 타임에서 그 착하게 생긴 창녀 여주의 친구 그 블라인드 데이트 할 때 블라인드 레스토랑에서 남자랑 2대2 주인공 남자랑 2대2 데이트 미팅 하잖아요. 그때 같이 나왔던 친구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친구를 일컫기를 착하게 생긴 창녀 같이 생긴 여자애 못 봤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점원한테. 그분이 이제 악역으로 등장하는데 매력 발산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처음 그 바네사 커비 그분이 바네사 커비고 위도우 역으로 하는데 이 위도우가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자선 행사에서 등장을 해요. 드레스 입고 등이 푹 파인 드레스인데 등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등의 근육이 와, 등 근육이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싸움 잘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싸움 잘해. 그런 이 바네사 커비의 매력 이런 것도 좀 괜찮고요. 빙 레임스나 사이먼 페그의 매력도 좀 뭐 여전하고. 그래서 그 역대 제일 잘 좋았던 시리즈는 1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좋았던 건 3탄 필립 셰이머 호프먼 이 출연했던 악역으로 출연했던 3탄 미션 임파서블 3냐 아니면 요번 미션 임파서블이냐 요 정도에서 조금 2등이 과연 누굴까 어떤 작품일까가 좀 아리까리하네요. 이 미션 임파서블 3에서는 필립 셰이머 호프먼이 1인 2역을 해요. 어떻게 1인 2역을 하냐면 자기 자신의 역할과 하나는 톰 크루즈가 변장한 역할 얘로. 근데 배우는 어차피 한 사람이 할 거 아니야? 네. 필립 셰이머 호프먼이. 그렇죠. 근데 톰 크루즈가 그 가면을 쓰고 변장했을 때와 자기 원래 자신일 때의 그 눈빛이 달라 진짜. 그래서 오 진짜 대단하다. 연기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예로 그 광해에서 이병헌이 실제 광해일 때와 그 광대일 때 광대가 역할하는 왕일 때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 못지않게 오히려 그거보다 더 한 수 더 이 필립 셰이머 호프먼이 1인 역을 굉장히 잘 인상 깊게 했었던 영화로 해서 기억에 남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3. 그거랑 요거랑 손에 꼽을 만하게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 잘 나왔네요. 잘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그리고 빅식을 봤는데 이 빅식은 미국에 사는 파키스탄계 이주자 남자가 스탠딩 코미디언인데 무명의 미국의 백인 여성을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져서 뭐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룬 자기 자신의 실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직접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인데 보통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뭐 슬랩스틱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같은 경우에서는 남자가 자위에서 그 사정한 정액이 헤어젤인 줄 알고 여자가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서 앞머리 이렇게 빨딱 세우는 그 빨딱 쓴 데서 나온 걸 가지고 자기 앞머리 빨딱 세우는 그런 식의 그런 좀 슬랩스틱이나 화장실 개그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오로지 말로 웃깁니다. 여기서는 말로 해도 모든 웃깁니까? 출연진이 다 말로 웃겨요.
그래서 항상 재밌고 그 말로 웃기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재미있고 만약에 만드레이크가 이걸 봤다면 또 무슨 어디식 유머라고 했을지 어디식 유머라고 우겼을지 참 기대가 큰데 그런 거 재밌고 또 하나 이게 일단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까 뭐 둘이 잘 되겠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남자와 여자라기보다는 남자가 겪고 있는 문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 미국의 주류 사회의 문화 그리고 그 미국 사회가 이 파키스탄 계열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 이런 걸 아주 좀 너무 무겁게는 다루지 않고 그런 데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영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사실 남자와 여자의 얘기라기보다는 이 남자와 그 미국 주류 사회의 그 문화 충돌이 사실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여자는 영화 초중반에 코마에 빠져갖고 등장을 안 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 여자의 부모들이 병과 코마에 빠졌으니까 근데 왜 제목이 그래서 빅식? 빅식이죠. 큰 아픈 게 크게 아프면 코마에 빠지잖아요. 빅은 그 빅이고 식은 한국 사람 말인 한국어인 줄 알았나? 식이 대식. 하여튼 그래서 이 여성 주인공의 그 부모님들이 간호하기에서 오면서 이 뻘쭘하게 저 부모님들과 이 남자애가 부딪히면 거기서 문화적 갈등 이런 게 또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의 부모님이 이 남자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그 클럽에 가서 내일 큰 수술이 있는데 우리끼리 좀 너무 긴장되는 기분 전환하러 저 스탠딩 코미디나 보러 가자. 이때는 여자는 둘이 헤어진 상태예요. 헤어진 다음에 여자가 코마에 빠져요. 그래서 부모들은 얘를 안 좋아해요. 네가 내 딸 찾냐? 그걸 알기 때문에 내용을 그런 상태인데 내일 큰 수술이 있으니까 긴장되니까 제 스탠딩 코미디 하는 데 가서 좀 긴장 좀 풀자.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두 부부가 스탠딩 코미디장을 찾아가서 그 관람을 합니다. 못마땅하죠, 부모들은. 그쵸. 지금 자기 상황도 지금 딸이 저렇게 돼 있는데 얘는 또 내 딸을 찬 놈이고 하니까 못마땅하지만 보고 있는데 그 관객 중에 하나가 ISIS로 돌아가라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하는 관객이 하나 백인 덩치 큰 분명히 텍사스에서 왔을 것 같아요. 옷차림이. 한 명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가 그 관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면서 아니 IS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ISIS의 테러리스트들이 늘어나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길 가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웃긴다는 거 웃기죠.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이 사람이 지금 테러리스트를 모집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백인 남성을 쫑크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막 박수치고 막 그래서 둘이 막 붙으려고 하는 일부 직전까지 가는데 싸움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대사로 치는 재미, 개그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그런 어떤 이질적인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거가 주는 또 감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볼만한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난 영화관을 한 번 가야겠다고 하면 저 미션 임파서블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저기서 보셔도 돼요. 우리 문지기처럼 비디오로 보셔도 뭐 충분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개봉한 지가 꽤 되는 건데 한국엔 지금 개봉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구글 플레이인가요? 맞나요? 구글 플레이? 구글 샵?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제가 그 부천의 부천 터미널이 소풍이에요. 소풍. 터미널 이름이 소풍. 부천 소풍 CGV점에서 봤는데 CGV점 3관에서 봤는데 영화가 중간중간에 수시로 매우 자주 캠 버전처럼 화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영화 영상 파일이 이거 뭔가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는데 거슬렸는데 소풍 이거 터미널에 소풍 부천 터미널 소풍 CGV점 우리 많은 관계자들께서 저희 방송을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기 품질 관리 시급합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친절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볼 때 그 파일의 문제예요. 파일의 그 관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게임 체인저라는 윌 스미스가 최근에 찍은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가 그 케냐에서 이주한 부검의입니다. 부검의. 근데 무시받아요. 케냐에서 이주했던 이것도 약간 빅식과 좀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영화 예술에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겠죠. 사회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양념이고 그래서 이 실화인데 과거에 NFL 미식축구 선수들이 계속 머리를 부딪히고 충격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뇌 손상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 부검이가 최초로 발견합니다. 죽은 미식축구 선수의 부검을 하다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써서 내고 그러면서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 협회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요. 미식축구 협회는 큰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이 윌 스미스 부검의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의료계에서 윌 스미스는 그걸 굴하지 않고 그거를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좀 영웅적으로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촌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영화 좀 촌스럽고 연기들을 하나같이 잘하대. 잘하고 그 부검의인데 이게 맨날 그 신을 찾아 자꾸 신은 인간이 미식축구를 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실제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80년대 얘기인가 그래요. 90년대 얘기인가. 그래서 결국엔 NFL이 인정을 합니다. 뇌손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하여튼 그런 영웅적인 사람에 대한 일대기인데 그때 자꾸 신을 결부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뭐 종교적인 문제니까 제가 뭐 그거를 말감할 필요는 없지만 영화를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야 저게 그 과학자로서의 일과 저 신을 추종하는 신자로서의 이 태도가 이게 충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의문은 조금 드는데 뭐 충돌 안 해서 뭐 잘 해결했겠죠 자기 목 안에서. 어떻게 저기 신을 믿으십니까? 과학자잖아요. 과학적으로 캐잖아.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네. 왜? 아니 근데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일단 저한테 제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고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느냐? 필요성을 봤을 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뭐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그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원소들의 우연적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 네. 세상이다. 네. 근데 뭐 그냥 누가 물질 세계일 뿐이다. 유물하지 않아. 누가 근데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걸 만들었다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그걸 뭐 추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더 혼란만 생기고 지금 전쟁이 다 종교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이 그걸 바란다? 나쁜 신이죠.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고. 십자군 전쟁도 교황의 신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렇죠. 한마디로 시작이 됐죠. 네. 저는 우리가 그 어떤 존재의 심시티 게임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심시티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건가요? 신인지 아닌지 모르지. 하여튼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저도 만약에 신이 있다고 친다면 그는 우리랑 비슷하게 인간적이고 되게 이기적인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다룬 영화가 이웃집 신이라는 그 네. 영화가 있는데 네. 아주 저기 주정뱅이의 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신으로 나왔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게임 체인저는 뭐 추천을 못 드리겠네. 이거 왓챠로 본 건데 그냥 시간도 2시간이 넘어요. 여러분의 2시간은 소중합니다. 물론 이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뭐 그냥 저의 추천을 물으신다면은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크레더블 2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과연 인크레블 2가 재밌냐, 미션 임파서블이 더 재밌냐를 한다면은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인데 아무래도 나는 실사 그 배우들의 노력 이런 것들의 점수를 조금 더 줘서 미세하게 이 애니메이터들의 노력은 애니메이터들의 노력은 또 노력이 있겠는데 미션 임파서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액션 씬이나 이런 설계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그리고 다루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여자 엘라스틴걸 엘라스틴으로 머리 감나봐. 엘라스틴걸이 찰랑찰랑한 몸이 이렇게 잘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엘라스틴걸이니까 엘라스틴걸이 주인공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육아를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맡고 애 셋을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와중에 바깥에서 엄마는 악당들과 자충우돌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아빠가 아이들 셋과 자충우돌 하고 있어요. 아빠가 애 막 밥 먹이고 뭐 챙기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막
저 기저귀 똥 싸고 똥 갈아 치우고 뭐 큰 딸은 첫 데이트하러 나갔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막 와서 막 승질 부리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갖고 눈 밑에 슈퍼히어로인데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거의 좀비 상태로 다닙니다 아빠가. 그래서 집안일이라는 것이 저렇게 바깥에서 악당을 때려잡는 것 못지않게 영웅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대놓고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이것도 시대의 흐름을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흐름 요즘 조금씩 그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여성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데 워마드 때문에 훅 갔죠. 네, 좀 안타깝네요. 워마드가 또 그 대학로 집회 나와가지고 재기해 하면은 또 노회찬이 떠올라서 또 기분 나쁠 것 같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남들은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를 뽑는 게 뭐냐면은 그 깐난애기가 있잖아요. 네. 짹짹. 네, 짹짹이 초능력이 있어요. 남들 다 한 가지씩의 능력 있잖아요. 아빠는 힘이 세고 엄마는 쭉 늘어나고 큰 딸은 투명인간이 자기장. 되고 투명인간이 되고 뭐 자기장으로 뭘 만들고 그리고 아들은 빠르고 존나 빨라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짹짹은 한 10가지 넘게 초능력이 있어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괴물로 변신하고 몸에서 불 나고 막 없어지고 공간 이동하고 막 뭐 엄청 많아. 이게 그거 같아요. 어린 시절 무궁무진한 재능들 크면서 재능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네. 제도권 교육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제일 세요. 제일 센. 그 처음 아기의 짹짹의 초능력이 발현되는 씬이 있어요.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너구리가 와서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있는 거예요. 짹짹이 그걸 보더니 악당인 줄 알고 너구리에게 막 레이저 쏘고 막 나가가지고 막 너구리 잡아서 막 너구리한테 불 붙이려고 막 그러면 너구리랑 싸워요. 너구리는 막 겁에 질려서 막 피하면서 막 그러죠. 아빠가 너도 초능력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코믹하게 그렸어요. 그 장면을 그 너구리와의 대전이 뭐 가장 인상 깊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짐승을 괴롭혀 해? 그럼 아빠도 와서 야 동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혼내키거나 이렇게 좀 타일러야지 와가지고 너도 초능력이 있구나 짹짹 뭐 이러고 난 그 장면이 너무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이 좀 더 낫습니다. 그 장면은 조금 싫었던 장면이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크레더블도 너무 볼만하고 이거는 또 추천할 만합니다. 이거는 극장에서 가서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데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무엘 잭슨이 거기서 나오는 그 아이스맨인가요? 그 얼음 쏘는 애가 있어요. 목소리 하는데 저는 사무엘 잭슨이 목소리 했다는 거 몰랐어요. 목소리 듣는 순간 사무엘 잭슨이네. 프로즌. 네, 프로즌. 네. 그다음에 로마 위드 러브라는 영화를 봤는데 페이스북 창업자시죠? 제시 아이젠버그 그리고 페넬로페 크루즈, 로베르토 베니니 인생을 아름다워해 그리고 우디 앨런 그리고 알렉 볼드윈 이렇게 출연을 하고 호화 캐스팅이죠. 그리고 우디 앨런이 감독이에요. 우디 앨런 특유의 바람피는 영화입니다. 바람피는 영화인데 시간을 교묘히 섞었어요. 로마에 여행 온 성공한 미국인 건축가 알렉 볼드윈이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의 노천 카페에서 와이프와 그다음에 로마에서 만난 오랜 친구 부부와 이렇게 돼 있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만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해요. 자기가 예전에 대학생 때 공부하던 데거든요. 여기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하숙이 아니라 그래서 살면서 그래서 그 예전에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가려고 골목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골목을 이렇게 카메라가 잡는 것도 영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서 어느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쉬는데 그때 제시 아이젠버그가 지나가다가 알아봐요. 알렉 볼드윈은 혹시 저기 존 씨 아니세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날 아냐니까 예 저기 잡지에서 신문에서 봤다 하면서 저기 설계하신 그 건축물들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시 아이젠버그가 길을 안내해주죠. 우연찮게 제시 아이젠버그가 사는 집이 알렉 볼드윈이 대학생 때 살았던 집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알렉 볼드윈이 추억으로
들어간 겁니다. 음. 그냥 연출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굴 만나는 식으로. 사실은 추억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추억 속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알렉 볼드윈은 사라지고 제시 아이젠버그와 그의 여자친구인 그레타 거윅. 여기서도 그레타 거윅 너무 매력있게 나오죠. 그레타 거윅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동거 생활로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레타 거윅의 친구 엘렌 페이지는 파리에서 제가 계속 파리의 골목이라고 그랬나요? 로마의 골목들입니다. 로마의 골목들. 엘렌 페이지는 파리에서 무명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어요. 기분 전환하려고 로마에 있는 그레타 거윅네 집으로 놀러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명이 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디 앨런 영화니까 당연히 제시 아이젠버그하고 엘렌 페이지하고 눈이 맞죠. 그레타 거윅을 두고 왜 엘렌 페이지랑?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뭐 그런 말을 왜요? 있죠. 내 여자친구 두고 내 여자친구가 이효리인데 뭐 신봉선이랑 바람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신봉선 씨를 제가 뭐 폄하한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원래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하지 뭐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요 부분은 편집하죠. 요즘같이 여권 신장하고 있는 시대에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고운 시인 같은 발언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베니니는 또 다른 커플이에요. 부인과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우리로 치면 뭐 만년 과장 뭐 이런 느낌의. 어느 날 갑자기 영문 없이 유명해진 거예요. 아침에 집 밖에 나올 때마다 온갖 신문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막 몰려들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다 알아보고 얘는 영문을 몰라요. 내가 왜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9시 뉴스에 막 그 초청을 해가지고 그 메인 앵커랑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하니까는 구운 식빵 한 조각에 커피에 뭐 해서 뭘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레오폴드 씨가 아침에 구운 식빵과 커피를 드셨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속보로 나가 그게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서 가족들과 잘 얼굴 못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의 애정 공세를 받으면서 그 여자들과 또 바람을 피게 되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우디 앨런은 또 다른 커플인데 로마로 여행 왔던 딸 뉴스룸에서 매력 발산을 한참 했었던 알리슨 필이 우디 앨런의 딸로 나옵니다. 딸이 그 이탈리아 여행 중에 만난 이탈리아 남자랑 그냥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급히 미국에서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예비 사위의 이탈리아 부모들을 만나서 벌어지는 또 그 에피소드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에피소드가 교차 진행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들, 코믹한 대화들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볼만하고 역시 우디 앨런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인생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바람이다. 바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막 대놓고 바람 피실 용기가 없으실 테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뭐 그 정도 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보고 싶은가요? 오늘 나온 영화 중에 일단 개봉작은 못 보니까 마지막 거 로마 위드 러브가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를 지금 눌렀습니다. 왓챠에 있거든요. 네, 왓챠에 있어요. 왓챠에서 본 거예요. 인랑을 좀 기대했는데 이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인랑하고 아마 같은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평이 너무 나쁘네요. 네, 인랑. 그렇다더라고요.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강동원이 좀 어떤 때는 영화를 되게 잘 고르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됩니다.
네.